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썰티비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얼마 전 파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어이없는 이유로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파혼 당했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심호 때문에 파혼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이 도운 파혼이라 생각됩니다. 속물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파혼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으로 검소한 분들이십니다. 특히 아빠가 제일 심하셨어요.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엄마, 화장실도 이상해. 뭐가? 물이 또 안 나온다고. 머리 감다가 짜증내서 혼났네. 또 안 나온다고? 아, 그럴 리가. 사람 불러서 고쳤는데 뭐가 안 나온다는 거야? 가서 물 틀어봐. 아유, 정말이네? 아이, 이거 돌팔이 아니야. 그거 좀 고치는데 비싸게 받아 먹었으면 확실하게 고쳐놔야 할 거 아니야. 아유, 돈만 괜히 버리고 이게 뭐야? 왜 M1 아저씨 탓을 하고 그래? 집이 낡아서 그렇지. 그러게 내가 그냥 이사 가자고 했잖아. 하도 낡아서 여기저기 문제인 거 없이 천지야. 어디 화장실만 그런 줄 알아? 저번에는 세탁기도 날리고 벽지 뜨는 거랑 금간 곳이 얼마나 많은데.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 이러다 나중에 무너질까 봐 겁날 지경이라고. 무너지기는 무슨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집이 낡으면 다 그렇지 뭐. 언제까지 이런 집에서 살 거야? 엄마는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아? 아, 그러지 말고 아빠한테 이야기 좀 잘해봐. 그래도 엄마가 말하면 한번 생각은 해보실 거 아니야.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나 많으면서 대체 왜 이러고 살아? 지들이 궁상 부리면서 사는 게 뭐가 좋아서 이래? 남들은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난 엄마랑 아빠를 이해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들이 놀랄 만큼 엄청난 부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동네에서 소문난 땅 부자셨고 그걸 저희 부모님께 물려주셨어요. 아빠는 일부 물려받은 땅을 처분하고 노른자 땅을 사놓으셨어요. 나중에는 건물까지 지어서 건물주가 되어 월세까지 받게 되셨죠. 그뿐이 아니에요. 재테크 수완도 좋아서 투자까지 하면서 돈을 많이 불려가셨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움직일 수 있는 현금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건 잘 알기 때문에 지들이 궁상을 떨며 사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신조는 무조건 아껴야 잘 산답니다. 우리 집은 차도 없어요. 차 유지비 많이 든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되도록 걸어 다녔습니다. 그뿐인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이사 한 번 가본 적 없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 주야장천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빠, 우리 그냥 이사 가면 안 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갈 능력 되잖아. 저쪽에 새 아파트 지어졌는데 되게 좋더라. 우리도 그런 데서 살면 안 돼? 멀쩡한 집 놔두고 이사를 뭐하러 가? 아직 충분히 더 살 수 있는데. 이사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좀 들면 어때? 돈도 많으면서 그걸 아까워하는 거야? 그렇게 이사 가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가든가. 네 돈도 아니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돈 많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사. 아낄 수 있을 건 아껴야지. 돈 있다고 막 써버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사람은 방심한 순간 끝나게 돼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라. 가둘 수 있나? 돈 있다고 오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돈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법이야.
자고로 사람은 무조건 아껴 써야 해. 아, 정말 지긋지긋해. 그냥 좀 이사 좀 가자니까. 내가 왜 어릴 때부터 친구들 집에 안 데려왔다는데. 우리 집 창피해서 데려오기 싫었단 말이야. 아빠, 제발 이사 가자. 응? 시끄러워. 그렇게 이사 가고 싶으면 네 돈으로 가라잖아. 멀쩡한 집이 뭐가 창피하다고. 이게 다 배가 불러서 이런 거야. 저기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주의 피하고 등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러쿵저러쿵 따질 거면 나가. 아주 배가 불렀어. 그 많은 돈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궁상 떨며 모으기만 하는지.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로 부모님과 마찰이 종종 있었습니다. 돈 아깝다고 학원도 안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몇 가지 알려드리면 상황 1. 아빠, 나 학원 좀 보내줘. 뭐? 학원? 학원은 무슨 놈의 학원? 학교에서 다 알려주는구먼.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학원 다니는 거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딴소리 말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그 모양 그 꼴인 거다. 상황 2. 아빠,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불을 다 끄면 어떡해? 지금 11시다. 우리 집은 11시만 되면 전기 다 끄는 거 모르냐? 언제는 참 줄여가면서 공부하라며. 그래서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래서 초 사다 줬잖아. 그거 키고 공부하면 되지. 그러면 눈 나빠져.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또 약한 소리 하네.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렇게 공부했어. 네 말대로라면 전기 없는 시절에 살던 사람은 다 눈멀었겠다.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지. 안 보이면 초 많이 켜놓고 공부해라. 내일 아침까지 불 켤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대강 이 정도만 말해도 어느 정도였는지 와 닿으시나요?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많았어요. 우리 집은 화장실에는 늘 휴지가 없었습니다. 갈 때마다 필요한 만큼 끊어가게 하셨는데 많이 가져간다고 얼마나 눈치 주셨는지 몰라요. 무조건 아껴야 잘 사는 줄 아는 억척 대마왕. 그게 저희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압니다. 아마 엄청난 현금 부자들이란 걸 알게 되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정도라니까요. 아무튼 저는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강요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쯤 이런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자유를 꿈꾸며 자취를 시작했어요. 물론 부모님의 지원 한 푼 없이 말이죠. 그러다 소개팅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교제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대뜸 엄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네 남자친구한테 우리 집에 대해서 말한 거 있니? 우리 집? 뭐 어떤 거? 네 아빠 건물주라는 거 말이야. 우리 집 부모님 돈 많다고 괜한 소리 한 거 아니냐고. 에이,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어차피 봐도 안 믿을 텐데. 우리 집 와서 엄마 아빠 보면 건물주든 돈이 많든 그런 소리 전혀 안 믿을걸? 사람 행색 가지고 판단하면 못 써. 너 진짜 부자들이 티내고 다니는 줄 알아?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자격지심에 더 티내고 다니는 법이야. 검소할수록 잘 사는 거라고. 어느 정도 검소해야지. 우리 집은 도가 지나치잖아. 아무튼 혹여라도 네 남자친구한테 이상한 소리 마라. 뭐 실제로 보기 전까지 말해도 안 믿겠지만 왜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니? 결혼식 들어가고 혼인신고해서도 말하지 마.
괜히 돈에 눈 돌아서 욕심부리다 큰일 내는 수 있어. 엄마는 내 남자친구를 물어보고 글쎄 말하지 마. 네 남자친구를 나쁘게 봐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야. 그리고 번째는 아빠랑 내가 티내면서 사는 거 봤니? 우리가 아무리 돈 많고 건물주여도 한 번도 티내거나 과시한 적 없잖아. 엄마는 돈 앞에서 순수한 사람 본 적 없어. 그러니까 괜한 소리 말고. 딱히 남자친구한테 말할 마음은 없었지만 어차피 말해봤자 행색 보고 안 믿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별 생각 없었는데 엄마는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양쪽 집안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인사드렸어요.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예비 시모의 태도가 살짝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와 우리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아쉬운 티를 내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뭐 들어보니까 평범한 학교 나오고 평범한 가족인 것 같네, 뭐. 우리 집도 남들이 보면 평범한 집안 같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네. 네? 뭐가요, 어머니? 아니, 이렇게 인사하러 온 마당에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 앞으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거든.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도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야. 아이, 엄마,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아니, 그냥 그랬었다고 하는 소리야. 이 세상 모든 자식이 본인 부모한테 귀한 법이지만 내 아들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그렇지. 내 여자친구가 어때서 얼굴 마음씨 예쁘고 얼마나 성실한데 엄마 그렇게 말하는 거 실례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 진심 아니야. 그만큼 엄마가 우리 아들을 귀하게 생각한다. 뭐 이거 아니겠니? 내가 뭐 결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자리가 그만큼 많이 들어왔었다. 뭐 이거지. 예비 시모는 평범한 제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시모의 말을 듣고 살짝 언짢았지만 거기서 뭐라고 화내거나 티내기 뭐하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인데 나쁘게 보여서 찍힐 게 뭐 있나요?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하고 나왔어요. 대신 남자친구한테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내비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대신 사과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식 귀하다지만 그래도 인사하러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더라. 당연히 그렇지. 내가 미안해. 자식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 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유독 자식 사랑이 좀 끔찍하셔. 그래도 그렇지.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 내 자식 더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거잖아. 미안해. 그런데 진심은 아니셔. 속으로는 자기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얼떨결에 겉으로 말실수 하신 거야. 그냥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신 거라 생각해.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남친은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예비 시모가 다시는 그런 말실수를 하지 못하게 조심시키겠다고 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사과하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위로해줘서 알겠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린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상견례까지 끝마쳤죠. 그러나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모의 표정이 거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예. 안녕하세요. 새아기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검소한가 했더니 두 분을 쏙 빼닮았네요. 시모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반응 안 하셨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을 보던 시선과 말에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불쾌했던 상견례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 마치고 계속해서 바쁘게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대뜸 시모가 할 말이 있다면서 저보고 집으로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 내 말대로 혼자 왔지? 네. 그런데 무슨 일이길래 혼자 오라고 하신 거예요? 남자친구가 알면 안 되는 일인가 봐요? 아무래도 아들이 알아서 좋을 게 뭐 있니? 괜한 감정 싸움만 일어났지. 뭐 그동안 결혼 준비한다고 시간 낭비했을 텐데 거두절미하고 말아봐. 이 결혼 그만 접어야겠다.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을 접다니요? 저희 저번에 상견례까지 다 끝마쳤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 안 되겠어. 네? 그게 무슨...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걸 어떡하니? 솔직히 인사로 왔을 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아들이 좋다니까.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별 수 있어? 마지못해서 허락했을 뿐이지. 진짜 이 결혼 썩 내키지 않았다. 내가 노력 안 해본 것도 아니야. 어떻게든 네 장점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며느리로 맞이할 준비도 했지. 그런데 상견례하고 나서 미치겠더구나.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아들이 이런 결혼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아.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집안이라도 아들 하나만큼은 잘 키웠다고. 그러니 좋은 집에서 선짜리 들어오는 거 아니겠니? 너만 아니면 더 좋은 여자,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텐데 얼마나 아쉽니? 상견례까지 마친 와중에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만 여기서 정리하자꾸나.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동안 예약한 것들 취소하고 위약금 무는 거 다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헤어지기만 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본인 아들이 귀하고 아깝다고 여겨도 그렇지 이건 경우가 아니죠.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귀한 자식이에요. 제가 뭐 어떻다고 그렇게 못마땅해 하세요? 남자친구랑 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기는. 너는 천문대 졸업했지만 우리 아들은 4년제 나온 학사야. 그래봤자 같은 중소기업 다니는 건 똑같잖아요. 대단히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못마땅해 하시는데요? 어머, 얘 좀 봐. 같은 중소기업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아니? 대학 어디 나왔는지, 몇 년제 졸업인지에 따라서 월급 천지 차이야. 고졸들이 돈을 왜 조금밖에 못 받겠니? 다 급이 달라서 그런 거야. 아무쪼록 이런 내 말이 너한테는 이기적으로 들리겠지만 어쩔 수 없어.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 다 이런 거라고 헤아려 주고 조용히 끝내주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난 내 자식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랑 결혼하면 나아지기는커녕 고생만 진창할 거 아니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섣불리 생각하세요? 꼭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 줄 아니? 딱 뽑은 답이 나오잖아. 너랑 결혼하면 안 봐도 고생길 훤하다. 아니, 그때 상견례 때 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못 사는 것 같던데.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상견례 아니니? 그럼 어느 정도 구색 갖추는 게 예의 아니야? 너희 부모님 행색 보니까 이 결혼은 아니지 싶더라. 뭐 너까지는 젊은 애가 검소한가 보다 생각했어.
그런데 부모님까지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자리가 자리인데 어느 정도 차려입고 나와야 할 거 아니냐고. 머리하고 차려입고 간 사람 민망하게 말이야.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물론 행색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잖니? 아무리 자식이 좋다고 해도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 난 내 새끼가 우리 집보다 더 나은 집 자식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랑 결혼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그동안 자식 키운다고 들인 돈이 얼만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 행색이 초라해 보여서 싫다 이거네요? 어머니 정말 엄청난 속물이시군요. 그래, 나 속물이야. 괜한 부정하지 않으마. 그런데 이 세상에 속물 아닌 사람이 있니? 다 나와 같아. 자식이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그저 그런 며느리보다 돈 많고 능력 좋은 며느리 얻으면 좋지 안 그래? 지금은 아주 서운하고 내가 원망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애 낳으면 그때 내 심정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더 시간 끄지 말고 파혼하자.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남자친구 있는 자리에서 하셔야죠. 남자친구 앞에서는 좋은 어머니인 척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 몰래 저한테 이런 말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못마땅하면 아들한테 솔직히 말씀하세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 결혼 반대한다고. 차라리 그게 더 낫겠어요. 이렇게 사람 불러서 몰래 파혼하자고 하는 거 진짜 치사하거든요. 어머님이 더 없어 보인다고요. 뭐? 그리고 행색 가지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리 말씀하세요? 워낙 검소한 게 몸에 배서 그렇지 어머님이 쉽게 무시할 정도로 형편없는 분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분 불쾌해요. 네 부모니까 그리 말하는 거겠지. 파혼하는 거 미안해서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사실대로 말해야겠구나. 입는 옷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법이다. 상견례 자리에 글이 입고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말 다 한 거라고. 글쎄 아니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신데요. 여기서 엄마 말씀을 잠깐 빌리면 진짜 부자들은 티 안 내고 다녀요. 티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열등감, 자격지심 때문에 더 목매는 거라고 했다고요. 엄마랑 아빠가 워낙 검소하셔서 그래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가볍게 보고 말하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래서 수준 낮은 것들이랑은 엮이면 안 돼. 그냥 결혼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내 아들한테 기대서 피 빨아먹는 건 기본이고 시부모한테 며느리 놀이 못하고 막 나갔겠지. 아이고, 조상신이 도우셨나 보다. 결혼 전에 제대로 걸러서 다행이야.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어디 귀한 내 자식 앞길을 망치려 들어? 예비 시모는 괘씸하다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괘씸한 게 누군데? 되려 본인이 더 난리를 쳐댔어요. 그리고는 저를 밀쳐서 집 밖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의 손을 탁 뿌리치며 말했어요. 내 몸에서 손 떼요. 저도 이렇게 수준 낮은 집안에 더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이제 어머니도 아니니까 편하게 부를게요. 파혼은 몰상식한 아줌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들 인생 누가 망친 건지 나중에 똑똑히 아시길 바랄게요. 언젠가 이 순간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디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였는지 지켜보죠. 아,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는 왜 파혼하는지 아줌마가 직접 말해요. 본인 엄마가 속물덩어리라
파혼한다고요. 뭐, 뭐야? 웃기고 있어? 후회는 무슨 후회? 너 같은 거랑 파혼하니까 잔치를 벌여야지. 다시는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시모는 잔뜩 열받아서 씩씩거렸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억울해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놀란 부모님은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니, 애가 왜 이래? 이 방에서 나가. 혼자 있고 싶단 말이야. 아유, 무슨 일이길래 이래?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봐.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남자친구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엄마는 한껏 걱정된 표정으로 물어보셨고, 그 뒤에서 아빠 역시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나 파혼당했어. 뭐? 아니, 파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대체 뭘 어쨌길래 파혼당해? 부모님은 자세히 좀 말해보라고 닥달하셨고, 저는 방금 전까지 시모와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아빠는 한숨을 푹 쉬며 밖으로 나가셨고,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보였습니다. 아휴, 망할 놈의 옆였네.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반대하고 일어섰어야지. 상견례까지 다 하고 결혼 준비 끝나가는 마당에 이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행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야. 차라리 잘 됐어. 그런 집안일이랑은 사돈 맺기 싫어. 우리가 잘 사는 줄 알면 살살 비위 맞추면서 어떻게든 돈 빼갈 궁리했을 거야. 힘들겠지만 마음 정리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 내 딸이 뭐 어디가 어때서. 그것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딸 같은 며느리 못 얻어. 안 되겠다. 아니, 내가 가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어. 감히 지들이 우리를 무시해? 엄마는 못 참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황급히 말렸어요. 됐어. 다 끝난 마당에 가서 뭐해. 그 아줌마랑 똑같이 수준 낮아지기밖에 더해? 그래도 이렇게 참으면 억울하잖아. 지들이 누굴 놓쳤는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그러고 가서 뭘 어쩌려고? 퍽이나 후회하겠다. 행색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속물인데 엄마 이 차림으로 가면 놀림만 당해. 엄마가 그런 무시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있어. 그런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까. 엄마는 저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괜히 나서서 나 돈 있는 사람이다 티낼 게 뭐 있나 싶더라고요. 똑같은 수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했죠.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일절받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의 엄마만 상종 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둘의 마음은 변함없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만 안 보고 살면 해결될 일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그게 제일 한심한 생각이야. 너는 안 보고 살 수 있어도 네 남자친구는 그게 되겠니? 처음 몇 년간은 네 말대로 하겠지. 그런데 그리 오래 못 가. 언젠가는 제부모 찾아가게 되어 있다고. 피는 끌리는 거야. 부모 자식 간의 천륜 우습게 보면 안 돼. 결국 끊어질 수 없는 거라고. 죽지 않는 이상 계속 엮이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평생 너만 힘들어지는 법이야. 너한테 그런 막말하고 우리 집안 우습게 여긴 사람한테 어머니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겠어?
못난 어른 하나 때문에 둘이 헤어지는 건 안타깝지만 한 번 깨진 결혼은 두 번, 세 번도 깨지는 법이야. 그러니까 널 위해서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해. 엄마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가 절 사랑해서 뭐든 다 들어주고 맞춰주겠지만 살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겠죠. 사랑이란 감정에 유통기한이 있으니까요. 엄마 말대로 언젠가는 본인의 부모를 찾게 될 겁니다. 결국 모든 걸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하는 건 저예요.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참 마음 아프지만 마땅히 치러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다 차단하고 정말 독하게 잊어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기분 전환이나 하자며 밖에 나가자고 보채셨어요. 갑자기 뭘 나가자고 그래. 아, 귀찮아. 그냥 쉴래. 이렇게 집에만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괜히 마음만 더 뒤숭숭해지지. 그러지 말고 나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딸이 좋아하는 소고기 먹으러 갈까? 툭불 한우로. 얼마 전에 우리 건물에 음식점이 하나 들어왔는데 고급 소고기집이라더라. 구경이나 할 겸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 먹으러 가자. 배 터지게 실컷 먹고 기분 전환이나 하자. 소고기? 엄마가 웬일이야? 비싸다고 중요한 날에만 사줬으면서?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궁상 떨면서 아껴서 내 딸 가슴에 상처 줬잖니. 안 겪어도 될 일을 겪게 한 것 같아서 엄마 아빠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는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고 그런다. 네 말대로 돈도 많은데 뭐하러 이러고 살았나 싶어. 다 내 딸 위해서 아끼고 아낀 건데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엄마, 돈 있다고 티내는 게 되려 꼴불견이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럼 뭐 어떠니? 없으면서 티내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티내지 못할 게 뭐 있어. 이제 내 자식이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정말? 아빠가 안 된다고 하실 텐데? 이미 이야기 끝냈어. 이 일 겪고 네 아빠도 적잖이 충격받은 것 같더라. 많이 아껴서 너한테 더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 이 세상은 돈이 곧 힘이니까. 우리는 무시받아도 내 새끼는 잘 살길 바라서 그리 억척을 떨었던 건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 정작 이런 일이나 당하게 하고.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 뭐 그런 생각을 해. 아무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아빠가 가서 우리 딸 고기 많이 사주라고 돈 줬으니까 그걸로 맛난 거 먹고 오자. 엄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상처를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못 이기는 척 옷을 입고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빠 건물에 오픈한 고급 고깃집에 방문하여 엄마와 함께 식사하게 되었죠.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간 절약하는 게 몸에 배서 그런지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여기 되게 비싼데 괜찮아? 비싸도 맛 좋으면 됐지 뭐. 음, 확실히 육질이 다르네. 맛있지? 응, 맛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걱정되네. 아까 보니까 1인분이 엄청 비싸던데? 아이고, 넌 그런 걱정할 것 없어. 우리가 그동안 돈 없어서 이런 데 못 온 줄 아니? 네 아빠 통장에 돈이 얼만데. 그거에 비하면 이깟 고깃집 값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먹어. 더 익으면 맛없어. 엄마는 잘 익은 고기를 한 점 집어서 제 그릇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 웃으며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희 곁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제게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맞지? 둘을 여기서 볼 줄 꿈에도 몰랐네. 뭐야? 그쪽이 왜 여기 있어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그리고 그쪽이 뭐니? 아무리 그래도 네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싸가지가 없구나.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쪽 때문에 좋던 기분 다 망쳤거든요. 한창 맛있는 거 먹으며 기분이 한껏 좋아졌는데 예비 시모였던 사람의 등장으로 기분이 확 꺾였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은 듯한 상황이었어요.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보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안 가고 버티더니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나? 그것보다 어떻게 여기서 식사하고 있지? 꽤 비싼 곳인데. 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집안 사정이 어떤지 어느 정도 알겠기에 하는 말이에요. 이 음식점 제 친구가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음식값 감당할 수 있으려나 싶어서요. 나야 뭐 얼마든지 괜찮지만 둘은 이런 곳 버겁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이따가 친구한테 슬쩍 말 좀 해야겠네. 아휴, 가게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손님 좀 가려서 받으라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발끈하기는. 왜? 내 말이 틀렸니? 내 친구 가게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소리야. 그래도 비싼 데 왔다고 옷은 좀 입고 왔네. 상견례 때는 행색이 초래하더니. 듣자 하니까 자꾸만 선을 넘으시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경우 없이. 그쪽이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니죠. 경우 없는 게 누군데. 그리고 제가 뭐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친구 가게니까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친구 가게면 친구 가게지. 되게 뭔데 기분 나쁘게 사람 무시하면서 그런 막말을 하는 건데. 내 딸이 어이없게 파혼당해서 분통 터졌는데 오늘 잘 만났네. 안 그래도 한번 퍼부어주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다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격없는 사람한테 사부인이라 부를 뻔했으니 기막혀 정말. 엄마 그만해. 이런 사람이랑 말 섞지 마. 엄마만 수준 낮아져. 뭐야? 맞잖아요. 수준 낮은 거. 돈에 환장한 성물인 거 내가 다 아는데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쪽 집안 수준도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아는데 뭐라 하시면 안 되죠. 친구 찬스로 공짜 고기 얻어먹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봤어? 내가 얻어먹었는지? 아줌마도 봤어요? 우리가 이깟 고깃값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거리는 거 봤냐고요. 우린 이런 거 하루 삼시세끼 매일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만큼 능력 되니까. 아유, 지나가는 개가 다 비웃겠다. 괜한 객기 부리면 기분 조금 나아지니? 그런다고 네 자존심이 회복돼? 못 믿으시네? 좋아요, 그럼. 직접 보여드리는 수밖에. 그쪽 친구라는 분 부를게요. 여기 사장 부르면 다 해결되겠네요. 그래, 좋아. 부르자고. 나도 친구이자 여기 손님으로서 격식 떨어지는 손님 다시는 받지 말라고 말해야 되겠다. 저는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테이블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직원이 찾아왔고 즉시 사장을 데려오라고 했죠. 몇 분이 흐르자 사장으로 보이는 한 아줌마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영수가 여기야. 네가 나 불러달라고 했니? 아니 카운터로 오면 될 걸 뭐하러?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렇지. 너 앞으로 손님 좀 가려받아. 이렇게 고급진 곳에서 이런 손님이 가당키나 하니? 너 여기서 딱 지키고 있다가 도망가지 않는지 잘 봐야겠어.
내가 이 사람들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야. 잔뜩 먹고 돈 없다고 도망갈 수 있다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글쎄. 내 말 들으래도 내가 아까 말했지? 돈 없는 집안이랑 결혼할 뻔했다는 거. 그게 세상에 이 집안이야.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난다니? 세상 참 좁다지만 여기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손님이 네 아들이랑 파오나 나가시라는 거야? 그렇대도. 사장은 시모의 말을 듣고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와 저를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엄마가 시모를 밀치며 사장 아줌마 앞에 탁 섰습니다. 저리 비켜요. 사람 앞을 막고 있어. 안녕하세요. 그때 계약할 때 보고 오랜만이에요. 아까 들어올 때 안 보여서 가게 안 나오신 줄 알았네요. 네? 저를 아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가게 계약할 때 우리 남편 옆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사장 아줌마는 엄마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제야 생각난 듯 웃으며 인사를 청하셨습니다. 맞네. 그때 사장님하고 가게 계약할 때 뵀었죠? 아유, 그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저희 가게를 다 와주시고 감사해요. 오셨으면 아는 체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서비스로 좀 챙겨드렸을 텐데. 괜찮아요. 우리가 뭐 서비스 못 받는다고 아쉬운 처지인가요? 아유, 네, 물론 그렇죠. 제 말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뭐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다 이거죠. 고기 맛이 참 좋네요. 우리 딸이 소고기 좋아해서 겸사겸사 한번 팔아줄 겸 먹으러 왔어요. 우리 건물에서 장사하시니까 한번 팔아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마를 알아본 사장 아줌마는 몸둘 바를 모르며 연신 굽실거렸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시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굽실거려? 내가 말했잖아.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여편네일 뿐이라니까. 조용히 해. 너는 무슨 그런 막말을 하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집에나 가. 괜히 사모님 심기 건드리지 말고. 아이고,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얘랑 별로 그렇게 안 친해요. 야, 너 정말 왜 이래?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알아차려야지. 이분이 누군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할 수 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 여자가 뭐라고 이래? 그냥 없이 사는 사람이구만. 없이 살기는. 이분 여기 건물 안주인이야. 말 가려서 해. 뭐? 네, 맞아요. 여기 건물 저희 아빠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건물 더 있어요. 저희 아빠가 물려받은 땅이 많으시거든요. 그 밖에 투자로 돈도 많이 버셨고요. 다달이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투자로 돈도 계속 불리고 계세요. 굳이 있는 티 내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면 깜짝 놀랄걸요? 말도 안 돼. 그게 정말이니? 제가 말했죠?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우리 집 엄청난 부자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이러고 다닌 거야?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저희 부모님이 워낙 검소하셔서요. 있는 거 티내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라고 하셨어요. 있는 사람들은 티내고 다니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이나 자격지심에 객기 부리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사람 행색만 보고 판단하시니 이런 결과가 뒤따르네요. 겸손하게 사셨으면 아들 결혼 잘 시키셨을 텐데요.
그렇게 아들 가지고 장사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렇게 돼서 어째요? 그럼 엄마 우린 이만 가자. 맛있게 잘 먹고 가요. 참, 그런데 다시는 못 오겠네요. 손님 좀 가려받으셔야겠어요. 아이고, 사장님, 그럼 섭섭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 쟤랑 별로 안 친하다니까요. 시몬은 벙찐 표정으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봤고 우리 두 모녀는 승리의 표정을 지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를 사장 아줌마가 쫄래쫄래 따라왔고요. 집에 와서 엄마랑 저랑 배 잡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충격받고 입 떡 벌리며 멍하게 쳐다보던 시모의 표정이 가시질 않았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모님의 재력을 알게 된 시모는 본인이 실수했다며 잘못했다고 연락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냐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깟 무릎이 무슨 소용인가요? 100번 1000번 꿇는다 해도 달라지는 것 없으니 연락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수준 떨어지는 집안과 엮이기 싫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땅을 치면서 지난날의 본인을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뜻하지 않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행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뒤늦게 제 짝을 만나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에겐 여러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의 남편도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은 후 만나게 된 인연이죠. 사실 지금의 남편은 제가 정말로 인생의 운명이라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된 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 운명이라 생각한 사람과 헤어지며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위한 한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운명이라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제 진짜 신분을 모르고 저를 무시하다 못해 그 사람과의 결혼을 막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던 예비신부 때문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건물주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건물주도 아니고 서울 도심 노른자 땅 위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간물주의 딸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집이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빠가 열심히 일해 성실히 재산을 모으면서 중간중간 큰 운도 따라주어 나중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서울 중심 번화가의 큰 빌딩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때도 대학을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저희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집 조건이나 재력을 보고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당하신 적은 없지만 저희 아빠도 아빠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사기꾼들 때문에 골치를 썩은 적도 몇 번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사람을 만날 때 친구든 회사 동료든 이성이든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닌 나 자신 자체를 보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서 집안이 잘 사는 것을 늘 비밀로 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크면서 아빠를 보고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있는지라 어디 가서 있는 집 자식이라 티낸 적 없었고요. 그리고 워낙 고생을 해서 성공을 이루셔서인지 아빠는 늘 사람이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안다고 교육하셨기에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덕에 운명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런 속물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사느니 헤어진 게 100번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남이 되었지만 저와 처음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람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일하고 있던 저희 커피 매장에서였습니다. 그이는 저희 매장의 단골 손님으로 자주 커피를 마시러 들러주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커피 매장은 그냥 보통의 커피숍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아는 건물주만이 입점시킬 수 있다는 그 커피 전문 매장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다니던 커피 매장은 저희 아빠의 건물에 있는 곳으로 그 커피 매장을 입점시켰던 사람도 바로 저희 아빠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물주로 커피 매장의 건물을 빌려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커피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던 이유도 아빠에게 건물을 물려받기 전 배우게 되는 후계 수업의 일부였고요. 물론 뭐하러 사서 고생하느냐는 분들도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 사서 하는 고생이 나중에는 삶을 사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저희 아빠를 보며 배웠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었든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아빠 생각이었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라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며 살았습니다.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혹여 무슨 일이 생겨 제가 인생을 바닥부터 시작해야 할 때가 온다면 바닥부터 어찌 시작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차근차근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란 저의 생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대기업 회사까지 관두고 제가 아빠가 입점시킨 커피 매장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이는 그렇게 제가 후계 수업을 받기 위해 나간 커피 매장에 자주 들러주던 단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중간중간 바쁜지 매장에 들르지 않는 날도 많았는데 올 때마다 변해 있는 다양한 그의 모습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주 쌩쌩한 모습이었다가 어느 날은 또 다 죽어가는 초췌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늘 제가 근무하던 이른 아침에 들러주었기에 저는 그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님이나 아니면 택배 운전기사님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커피를 사러 찾아온 그에게 서비스 선물인 양 저희 개인 돈으로 몰래 결제해 쿠키 하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었거든요. 저희 단골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 저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 쿠키를 무슨 의미로 생각한 건지 얼굴이 매우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신지라 거동이 불편하셔서 척추 수술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병문안을 간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그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어, 고객님, 아, 체리님? 제가 일하던 매장에서 직원들끼리 서로 본명이 아닌 닉네임을 부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 닉네임이 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제 닉네임을 기억하고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계기로 서로 가까워져 연인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저희 할머니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바쁜 와중에 저희 매장에 들렀던 이유가 알고 보니 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이의 병원은 저희 매장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퇴근한 날 우연히 커피를 사러 들렀다가 저에게 반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쾌활하고 밝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저희는 어느새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저희 신분에 대해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후 그에게 말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제가 모든 사실을 밝혔을 때 어떻게 변할지 괜스레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의 바쁜 시간을 쪼개 연애를 하였고, 저보다 4살이 많았던 그가 어려운 레지던트 생활이 끝날 무렵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사는 것은 맞았지만 이미 검석에 사는 것이 버릇이 된지라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말로는 저를 시집 보내고 나면 엄마와 함께 전원주택을 사 들어가 사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이는 저희 집을 보며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평범한 가정집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과 비슷해서 친근해서 더욱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큰 빌딩의 건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요. 아빠는 그이를 보더니 우리 집과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이의 성품이 마음에 든다며 저희 2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급한지 아빠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 소식에 그이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글쎄 저 모르게 결혼식장을 알아보더니 예약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바쁜 의사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었는지 쉬는 날 하루 동안 이곳저곳을 혼자 보러 다니며 덜컥 예약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아직 그의 어머니를 만나 뵙기 전이었고 제대로 결혼 날짜조차 의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이가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바쁜 의사 생활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제 결혼하게 될지 알 수가 없다면서 기회가 될 때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약한 결혼식장을 보면 저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할 거라면서요. 그이는 일찍 아버지를 떠나보낸 사람이라 예비 시어머니께서 혼자 키우셨는데 어머니께서 반대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제 말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본인 엄마라면 분명 저를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할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직접 뵈러 가는 게 많이 긴장되긴 했지만 그의 말에 용기를 갖고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그래, 어서 오너라. 우리 호성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궁금했었는데 정말로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네. 이놈이 지 멋대로 식장까지 잡아놨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내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직접 만나서 물어보라며 몰통 이야기를 해줘야지. 엄마 어때? 우리 예빈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엄마도 보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할 거라 그랬잖아. 우리 예빈이 보면 볼수록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남편의 집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만 없을 뿐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평범한 가정에서 시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워 의사까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해 보였죠. 저는 그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 아들을 키운 예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시어머니가 차린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하는 일이 무엇일까? 아, 저는 커피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 카페 직원? 네, 어머니. 그 뭐냐 점장인가 매니저 같은 것도 아니고? 네,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직원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데? 현재는 쉬고 계세요.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제 말에 티가 날 정도로 떨떠름한 표정을 짓던 시어머니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시다. 그이가 차를 마시다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너는 뭘 믿고 우리 아들을 만난 거니? 네 주제에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하니? 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는 말이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 그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에 다시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매장에서 일하는지, 제가 저희 부모님과 어디에서 사는지,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그리곤 식장까지 잡았으니 빨리 결혼 준비해야 한다는 그이의 말에 저희 결혼을 허락해주는 것처럼 아무 말이 없으시다 제가 그이의 집에서 나오는 길에 제 연락처를 물으시더라고요. 꼭 제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서 왠지 저한테 연락할 일을 많을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이 몰래 단둘이 좀 만나고 싶다면서요. 그전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하긴 했지만 결혼할 남자의 어머니이니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저는 쉬는 날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자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밖에서 만나는 예비 시모를 커피숍으로 데려가는 것도 그렇고 이미 괜찮은 식당을 알아봐서 방을 예약해 두었던지라 그곳으로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점원이 물을 내오기도 전에 급히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랑 이런 곳에서 밥 먹을 생각도 없고 호성이가 식장까지 잡아놓았다고 하니 나도 더 늦기 전에 말해야겠다. 그러니까 바로 본론부터 말하마. 나는 이 결혼 반대다. 그러니 우리 호성이랑 헤어져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호성 오빠랑 헤어지라니요. 저희 두 사람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어머니께서 무슨 이유로 저희 헤어지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실 호성 오빠도 알고 있는 건가요? 정말 기가 막혀서. 네가 낯짝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정말로 내가 왜 헤어지라고 하는지 몰라서 묻는 거니? 그렇다면 알려주마. 네 주제 좀 알아. 어디 카페 종업원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네 주제, 의사 남편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디서 남의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어머니, 제 직업이 뭐 어때서요?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요? 제가 지금 커피 매장 직원이지만 열심히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호성 오빠랑 헤어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 오빠가 저랑 헤어지고 싶어 하는 거 아닌 이상 저는 못 헤어져요. 이게 인제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너 우리 아들 의사인 거 알고 일부러 접근했지? 오냐? 좋다. 네가 정우리 호성이랑 못 헤어지겠다면 두 사람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더는 두 사람 결혼 반대 안 하마. 저는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방법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한 그 방법이라는 것이 제가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의사 사위 데리고 가면 여자 쪽에서 병원 하나는 우습지 않게 차려준다고 하더구나. 네가 우리 아들 병원 하나 차려주면 나도 이 결혼 허락하겠다. 아들 하나 있는 거 힘들게 의사 만들어놨는데 나도 그 덕 좀 봐야 하지 않겠니? 나도 우리 아들 덕에 호요식 좀 하고 살아보자. 내가 너 따 있고 좋으라고 호성이 의사 만든 줄 알아? 그 정도 능력 없는 거면 우리 아들 앞에서 사라지던지. 어머니 죄송한데 다른 건 다 들어드려도 그건 못 들어드리겠는데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오빠가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빠가 알면 분명히 화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오빠가 무슨 파는 물건도 아니고 아들 덕 좀 보자는 어머니 말씀은 자식 가진 어머니로서 해서는 안 될 말씀 같습니다. 오빠는 어머니 호요식 해드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빠는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이라 좋아서 의사 된 거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훈계질이야? 그리고 뭐? 능력이 없어서 병원을 차려줄 수 없는 게 아니야? 아유, 누가 들으면 네가 무슨 카부 딸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너 무슨 망상 같은 거 있니?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호성이 병원 차려줄 수 없는 거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니? 뭣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육갑을 떨고 있어. 네가 능력이 없으면 답은 하나다.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되는 거야. 어디 쟤 분수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거저 먹으려고. 더는 어머니랑 말이 안 통해서 안 될 것 같네요. 저는 오빠랑 못 헤어지니 아무리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음식값은 제가 계산하고 갈 테니까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어나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솔직히 시어머니 앞에서 모든 걸 밝히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조건대로 따진다면 한참 딸리는 것은 어머니 아들이니 내가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려고요. 당신 아들 주제에 나 같은 여자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조건을 따진다면 결혼을 반대해야 할 집은 그의 집이 아닌 바로 저희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그이에게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뭐라고? 엄마가 정말 그러셨다고? 응. 오빠랑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지만 너무 충격받아서 오늘 어머니랑 헤어진 후 아무것도 못했어. 예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는 알아듣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 마음 풀어.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다.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예빈이 너한테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예빈아, 나 떠나면 안 돼? 나 너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정 안 되면 엄마한테 결혼 허락받지 않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어머니가 영원히 오빠 얼굴 안 보신다고 하면 어쩌려고. 나도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엄마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누가 봐도 엄마가 한 행동은 잘못된 거니까. 그런 엄마 행동에 난 맞춰줄 생각이 없어. 물론 엄마한테 자식으로서 잘해야 하는 건 맞지만 나와 평생 살 사람은 엄마가 아닌 예빈이 너라고. 그래서 전 그이에게 시어머니를 끝까지 설득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된다면 그때는 그이의 뜻에 따르겠다고요. 전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할 생각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이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제 비밀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로 속상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후 늦은 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이를 찾아갔습니다. 그이가 먹을 음식들도 좀 챙겨서요. 우와, 이렇게 늦은 밤에 우리 자기 얼굴도 보고 정말 좋다.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나 사실 오빠한테 고백할 거 있어서 찾아왔어. 그동안 오빠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거든. 설마 헤어지자는 소리는 아니지? 나 예빈이 너랑 무슨 일 있어도 절대 못 헤어지니까 그런 말 하는 거면 지금 돌아가.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까. 엄마한테도 예빈이 너랑 절대 헤어지지 못한다고 이미 말해놨어. 그게 아니고 오빠 나 사실 평범한 그냥 커피 매장 직원 아니야. 그냥 커피 매장 직원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도 알지? 우리 커피 매장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매장 입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커피 매장 건물이 우리 아빠 거란 소리야. 내가 근무하고 있는 커피 매장 건물 바로 우리 아빠 거라고. 뭐라고? 제 말이 믿기지 않는지 그이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사실 나 후계수와 비슷한 거로 커피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 우리 아빠도 고생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나도 아빠처럼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경험이라도 쌓고 싶었거든. 그동안 오빠한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 조건만 보고 접근한 사람이 있을까봐 말하지 못했던 거야. 오빠, 혹시 화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놀라서 갑자기 예빈이에 비해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미안해지네. 우리 집이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난 사람 고치는 의사라는 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데. 아니야. 오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빠는 나 평범한 커피 매장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던 거잖아. 그런데 오빠 정말 미안한 부탁이 있는데 내가 우리 커피 매장 건물주 딸이라는 사실 어머니한테는 한동안 비밀로 해줄 수 있겠어? 난 내 모습 자체로 어머니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집 조건으로 오빠 어머니한테 결혼 허락받고 싶지 않아.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마듯하긴 하지만 결혼식장을 예약한 시간까지 아직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마음을 천천히 돌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 못해 결혼식이 늦어져 결혼식장 위약금을 물게 되더라도요.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때는 정말로 우리끼리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뜻밖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뭐라고 했기에 우리 호성이가 너랑은 절대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니? 너랑 결혼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랑 얼굴 안 보겠다고 하는구나. 이 간사한 것. 마지막 기회다.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랑 우리 호성이 헤어지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네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네 사장한테 말해서 너 자르게 만들 거다. 아주 백수로 만들어줄 거라고. 이게 나의 마지막 경고란 사실을 잊지 말거라. 마지막 경고라는 문자에도 전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었기에 시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러셔도 저희 못 헤어집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말입니다. 그이와 오랜만에 데이트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한 날, 아무리 기다려도 그이가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도 그가 전화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오다가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병원이나 집에 갑작스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며 서 있었는데 뒤늦게야 그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어쩌면 좋지? 내가 예빈이 너 만나러 나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못 가게 막으시면서 갑자기 수면제 한 움큼을 삼켜버리셨어. 다행히 바로 119 불러서 병원 와서 위세척해서 별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당장은 보러 못 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수면제를? 오빠,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곁에서 잘 보살펴드려.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알았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때 어렴풋이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이와 정말 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에 병원에 입원 중인 시어머니를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병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방문한 온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랬다니까. 아우, 그냥 만나러 간다고 해서 내가 아들놈 앞에서 죽는 신용하면서 수면제 몇 알 삼키니까 바로 잘못했다면서 꼬리 내리더라고. 어머, 그래도 호성이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그러다 자기 정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왜 이래? 우리 아들이 의사야. 내가 그 정도도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봐? 내가 진짜 죽겠다고 먹은 줄 알아? 그놈이 내가 그러면 안 갈 줄 알고 쇼를 한 거지. 내가 미쳤다고 의사 아들놈 열심히 키워놓고 먼저 죽겠어? 지금도 아들놈 보라고 아프청 꾀병 부려서 안 나가고 병원에 있는 거라고. 아무 이상 없다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내일은 퇴원해야 할 것 같지만 그때까지 죽는 신용 좀 해야지. 지 엄마가 죽겠다는데 그런 것을 계속 만나겠다고 하겠어? 하여간 그런 거 보면 호성이 엄마도 참 독하다니까. 아이고 무서워. 독하니까 내가 의사 아들 만들고 했던 거지. 아무나 의사 아들 만들 수 있는 줄 알아? 이제 그것이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나갈 생각하니까 아주 벌써 꼬숩네 꼬수어.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그 일을 갈라놓을 생각에 죽는 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 일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결혼은 이어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그 일을 놓아줄 뿐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이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고 놓아줄 뿐이 아니었죠. 그래서 전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며 그이와 헤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에게 헤어지자 말할 적당할 타이밍을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만큼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그이와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라는 자기 아들에게 병원을 차려줄 수 있는 그 상상의 며느리보다 제가 훨씬 더 대단한 금수저 집안 사람이라는 걸요. 솔직히 저의 복수에 제 배경이나 부모님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치졸하고 옹졸해 보여도 꼭 그래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을 퇴원하고 며칠 후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비가 많이 왔던 날이라 매장에 손님이 적었단 것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니께서 제가 일하는 매장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경고했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네 사장한테 말해서 너 일도 못하게 자르게 할 거라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랑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래서 너 여기서 잘리게 내가 깽판 제대로 쳐주러 왔다.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커피 만드는 곳에서나 일하는 것일 테고 여기서 잘리면 갈 곳도 없을 텐데 어디 평생 쫄쫄 굶으며 백수로 살아봐. 거지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여기서 아무리 난리 쳐봤자 제가 여기서 잘릴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제가 여기서 기적적으로 잘린다고 해도 백수로 쫄쫄 굶으며 사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무슨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일하는 줄 아나.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 나가시죠. 저도 지금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협박이야? 명찰에는 체리라는 이상한 이름이나 달고. 어디 경찰 부를 수 있으면 불러봐. 나도 너 여기 직장에서 잘리게 할 테니까.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감히 남이 순진한 아들 꼬드기기나 하고. 우리 아들 힘들게 의사 만들었는데 너한테 줄 것 같냐? 덤비려면 제 분수를 알고 덤비라고. 편변치도 않은 것이. 예비 시어머니의 되도 안 되는 헛소리에 저는 제가 이곳 건물주의 딸이란 걸 밝히고 제대로 한 방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수모를 갚을 차례였죠.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이 상황이 하도 어이가 없는지 같이 일하던 파트너가 박장대소하고 만 것입니다. 이 고객님이 지금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야? 고객님, 지금 이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고객님이라면 우리 며느리 되어줘서 고맙다고 얻고 다닐 텐데요? 아가씨는 뭔데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저리 꺼지지 못하겠어? 어서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사장 부르라고! 고객님이 뭘 모르시나 본데 저희 매장에는 사장님이 없어요. 정 원하시면 여기 건물주분 불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건물 사장님 부르면 고객님 바로 쫓겨나실 텐데요? 뭐라고? 너도 같이 잘리고 싶어? 네 사장한테 말해서 너도 자르라고 말해줄까? 고객님, 체리가 저희 매장 건물줄 따님이거든요. 저 같으면 바로 결혼시킬 텐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의사가 벌어봤자 이런 큰 빌딩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장에서 일하면서 직원들끼리 워낙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그중 몇몇은 제가 저희 매장 건물주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밝혔다기보다는 저와 아빠와 같이 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워낙 막되먹고 예의가 없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나서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여기 건물줄 딸이라니. 사실이니? 분명 네 아버지 할 일 없어서 집에서 노는 백수라고 하지 않았어? 그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건물주가 되셨으니 집에서 쉬고 계시는 게 당연하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빠 백수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어차피 저 그이랑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안 그래도 그 전에 만나서 전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맞아요. 이 빌딩 우리 아빠 거고 저 아빠 건물 물려받으려고 여기서 후계 수업 받으려고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병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저 얼마든지 아빠한테 말씀드려 오빠한테 차려줄 수 있었단 소리예요.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더니 제 한마디에 조금 전까지 그이와 헤어지라고 협박하고 윽박지르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마귀에서 천사로 말이에요. 그게 정말이니? 아우, 그거 정말 너무 잘 됐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너 일하는 곳에 찾아와 눈치 없이 방해나 하고 정말 미안하구나. 인제 보니 우리 집에 귀인이 들어왔어. 황금 덩어리보다 더 귀한 귀인. 아니에요. 저한테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어머니 집안의 귀인이 될 일은 영영 없을 테니까요. 오늘 어머니 오신 거로 저 마음 확실히 굳혔으니까.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오빠랑 헤어지겠습니다. 헤어지다니. 아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두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을 거라면서. 혹시 나 때문이니? 그동안 내가 너희 두 사람 결혼 반대하면서 세아가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그러는 거냐고. 그런 거라면 내가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이제 두 사람 결혼 반대할 이유도 없어졌겠다. 뭐가 문제니? 당장 날짜도 잡고 어서 빨리 결혼하거라. 문제가 있죠. 그것도 아주 많이. 바로 어머니가 큰 문제예요. 아니지. 앞으로 더는 얼굴 볼 일도 없으니까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아줌마,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줌마 마음 돌리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저 커피 매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고 오빠랑 헤어지라고 괴롭힌 것도 모자라 오늘 저희 일하는 매장까지 찾아오셨죠?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남자랑 무서워서 어디 결혼이라 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다 들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줌마 마음 돌리려고 병원 찾아간 날 친구분이랑 나눈 대화요. 저랑 헤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수면제까지 먹고 죽는 척 연기한 거였다면서요. 그렇게 이상하고 정신 나간 시모를 저보고 어떻게 모시라는 소리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었죠. 제가 지금 커피 매장 직원이지만
열심히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잘 좀 봐달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나 받아주지 않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아줌마 당신이잖아. 그러니 아줌마 말씀대로 육갑 떠는 거지 같은 저는 이만 꺼져드리겠습니다. 아가,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거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잠시 미쳤었어.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잡고 싶었던 것인지 매장 안에서 저한테 갑작스레 무릎까지 꿇으시고 본인 몸을 마구 잡고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었다. 내가 미쳤어. 나이가 들더니 주책만 들어서 너한테 모진 소리만 하고 내가 배운 게 없어 무식해서 그랬다. 그러니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오성이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주겠어? 황금덩어리 우리 아가, 제발.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과연 하실 수 있을 줄 모르겠네요. 뭔데? 뭔데 그러니? 우리 호성이를 받아주겠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마. 여기 바닥을 기라면 기고 네 옆에서 너를 떠받들며 종처럼 살라가면 종처럼 살겠다. 좋아요. 그럼 아줌마, 제가 기회 한번 드릴게요. 그 조건이 뭐냐면 앞으로 영원히 저와 오빠 곁에서 떠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줌마가 저희 곁에 있는 이상 우리 두 사람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줌마가 평생 오빠 얼굴 안 보며 저희 친정덕 일절 보지 않고 살겠다고 약속한다면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빠랑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콩 한쪽도 아줌마 도와줄 생각 없거든요. 그런데 욕심 많은 아줌마 성격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랑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오빠 얼굴도 못 보고 저희 집 도움도 받지 못하실 텐데 괜찮으시겠냐고요? 아가, 안 된다. 그것만은 절대 안 돼. 다시 생각해 주거라. 다시 생각해 줘. 저는 더는 들어볼 필요도 없어 바로 빌딩 경비원분들을 불렀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저희 매장에 들어와 영업방해를 하고 있으니 당장 쫓아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가지 않겠다며 울면서 발악을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비 오는 날 경비원분들에게 질질 끌려 매장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며느리 볼 수 있었는데 이 건물이 다 내 거가 될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배 아파 내 건물 내 황금 덩어리.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매장 앞을 기웃거리며 저를 만나려 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봐주지 않고 바로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겁을 먹었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전 그이와 만나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의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은 알고 있던 그이도 저를 더는 붙잡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저와의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무리 오빠를 사랑해도 오빠 어머니를 내 시어머니로 모시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셔. 우리가 결혼하고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오빠 어머니, 나랑 오빠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실 거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예빈이 너 고생시킨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많이 미안했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디에 있든 늘 행복하길 바랄게. 예빈이 넌 충분히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동안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나주고 많이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웠어. 오빠 같은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서 많이 행복했었어. 그이와 저는 그렇게 서로 이별을 고하며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저희 두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제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이와 헤어지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 후 그이를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들으니 시어머니는 그이와 제가 헤어진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다고 합니다. 제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찬 것도 모자라 잘 될 수 있었던 아들 인생까지 망쳤다면서요.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인지 정신과 약까지 먹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며느리로 다시 데려오라며 한동안 그 일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저를 쫓아낸 것은 예비 시어머니였으면서 누구한테 저를 데려오라고 괴롭힌 것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질린 것은 그이도 마찬가지인지 그 후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는 보내고 있지만 얼굴은 안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이와 헤어지고 저는 한동안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했던 사람인지라 헤어진다고 바로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인연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곳에서 찾아온다고 하죠. 지금의 남편과 정말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1년쯤 되었을까. 제가 다른 매장으로 잠시 파견 근무를 다녀왔더니 저희 건물에 새로운 한의원이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단 사실을 알았지만 나이 지긋하신 원장님께서 진료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쥐god병으로 손목 관절이 안 좋아졌던 저는 한의원 원장님의 실력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말끔한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 직원분에게 접수를 하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진료실 밖에서 저의 접수를 도와주던 남자 직원이 의사 가운을 걸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젊은 원장님이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진료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문처럼 실력이 좋았던 것인지 원장님에게 진료를 보고 정말로 안 좋았던 손목이 좋아지면서 저는 한의원 단골이 되었고 원장님도 제가 아래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딱 커피 매장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래 커피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원장님이 직원들 커피까지 사러 수시로 저희 매장에 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한의원을 늦게 방문했던지라 원장님 혼자 계셨는데 제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원장님도 퇴근을 하겠다며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었는데 갑작스레 원장님이 저에게 말을 해왔습니다. 아직 저녁 안 드셨으면 저랑 같이 저녁 드시겠어요? 저번에 제가 진료 보면서 무슨 음식 좋아하냐고 물으니 곱창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이 근처 곱창 맛집을 알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그 이후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에게 저희 아빠가 누구인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의 상처 때문인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하고 원장님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까지도요. 하지만 원장님의 부모님의 반응은 저의 걱정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커피 매장에서 일한다는 이야기에도 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신 겁니다. 제가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서요. 그제야 저는 제 아빠가 원장님 한의원의 건물주란 사실과 과거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된 이유까지 전부 원장님에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아픔을 공감하며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원장님이 저와 결혼하여 제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 되어서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살면 살수록 평생 제 짝이란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인연은 따로 있는가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저를 보면서 말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친구든 같이 일하게 되는 동료든 연인이든요. 내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나 또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썰TV 구독자님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며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